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는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모더나라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죠, 18일 미 CNBC 방송에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후보물질을 두 번째 투여한 후 약 2주가 지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8명의 시험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험에서 가장 많은 양을 투여받은 3명이 눈에 띄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에서 렘데시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렘데시비르를 꼽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다면 이 모더나에서 아주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곧 2차 임상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일상 임상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어제 미국 뉴욕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모더나 주가는 약 26%가 급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또 수요와 공급이 지금 마비된 상태인데 이것이 다 정상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입김에 대만의 TSMC 화웨이에 더 이상 반도체 안 판다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화웨이와의 단절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의 TSMC라는 회사는 파운드리 반도체 제작 회사로서는 세계 1위죠. 그런데 미국 공장 건설 발표 사흘 만에 신규 수주 중단을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규 수주 중단을 전격 발표한 것이 실행이 된다면 정말 화웨이의 고사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에서는 공정 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화웨이에서는 우리에 대한 공격이 170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TSMC에서는 북미 지역의 약 60%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고 또 중국의 약 20%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또 일본이 약 5%, 또 중국을 제외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그룹의 약 9%,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6% 정도로 지금 그 이익을 내고 있어서 중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반도체 수요를 보게 되면 현재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제일 많습니다. 약 80% 가까이가 반도체 수요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고 사물 인터넷, 자동차, 가전, 기타가 작은 양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유리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단 선언을 하고 화웨이를 고사작전을 펴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발을 맞춘 것이죠. 그동안 화웨이의 TSMC에서 반도체 공급을 해왔는데 TSMC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하는 아주 큰 고객입니다. 그럼에도 TSMC가 화웨이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본격 가동한 대중국 공세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취약한 반도체 기술을 공격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기술 패권을 꿈꾸는 중국의 야심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1차 공격 목표로 함은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회사이자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수출 제재 조치로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중계기 생산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는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 수입의 90%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화웨이에서는 우리에 대한 무지막지한 파괴적 조치는 화웨이로부터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받는 179개국과 30여 개 통신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기술 신냉전 시대에 우리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추락하는 아베노믹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1분기, 금년 1분기죠.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4%로 5년 만에 경제지표로 최악이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4월, 5월엔 코로나 긴급사태로 약 21%를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아베의 지지율이 33%로 아주 급격히 추락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2019년 1분기부터 쭉 내려오다가 19년 4분기에 마이너스 7.3%, 또 20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3.4% 이렇게 조금 회복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마이너스 구간을 두 개 분기 연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2분기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렇지만 현재 전망은 이렇게 21%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락하는 아베의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40%에서 30%대로 오고 가고 있다가 30%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33%.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베는 집권이 상당히 집권 기간이 깁니다. 제1차 집권이 2006년과 2007년에 짧게 끝났지만 2차 집권은 2012년부터 현재 8년째 계속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는 보수파 중에서도 아주 더 보수파인 총리로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통제되면서 상당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긴급사태 선언 후인 4, 5월엔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3%로 전달의 그 41%에 비해서 약 8포인트가 하락을 했죠.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로는 사학 스캔들이 한창 불거졌던 2018년 3월 31%, 4월 34%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달 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는 답변이 30%로 전달에 비해서 3% 정도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웃나라 일본의 GDP 성장률 하락, 또 추락하는 아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올지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그 GDP 성장률 하락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베는 아시다시피 그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헌법 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중 갈등의 박스피 장기화, 현금을 늘려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 각 리서치 센터장들이 그 긴급 진단을 했는데 코로나 재확산, 무역 분쟁이 악재가 되고 있다. 또 경제 재개 기대감에 혼재된 상황이다. 거래량 쪼그라들며 증시에는 찬물을 끼얹고 있다. 언택트주 홀로 견인은 역부족이다. 안전자산 비중 늘려놔야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4사람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이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다. 투자 시기에 따라 차별화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추천업종은 통신이 되겠고, 키움증권에는 코스피 영향이 제한적이다. 1800에서 2000선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 2000선 이상에서는 현금을 늘려라. 추천업종으로는 정유, 화학, 철강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변준호 센터장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
록다운 해제 기대감 교차 1880에서 2050 박스권, 국내외 주식 30%, 대체 투자 20%, 대체 투자는 금이나 채권이 되겠죠. 추천 업종으로는 헬스케어와 IT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조용준 센터장은 3분기부터 점진적 실적이 개선되고 1800에서 2000포인트의 박스권에 머물 것이다. 2000 근접대에는 현금을 확보해라. 1950 이하에서는 주식을 사라. 추천업종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18일 한국거래소 KRX죠. 금현물시장에서 그람당 국내 금값은 장중한 때 고가인 7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하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금값이 오르게 돼 있죠.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은 일정 비율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알을 낳지 않는 금은 투자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배당금과 이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 투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이 달리오는 이번에 포트폴리오에서 봤듯이 금 비율이 일정 비율 올라갔습니다. 다른 주식을 많이 팔다 보니까 금 비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금을 일정 비율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죠. 종합적으로 볼 때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박스권 증시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매수 일변도로 나서기보다는 현금과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약 10% 정도 그리고 채권을 약 10% 정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미국, 유럽 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새롭게 환자가 급증하는 등 불액수환이 일상화될수록 금값은 더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격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 포트폴리오에 넣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뉴스에서 중요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